장을 보고 숙소로 빠르게 이동했고 2박 3일의 일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많은 짐을 들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진짜로 그 방에 귀신이 있는 게 맞다면 왜 계속 방을 두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왜 하필 그 좁은 방에 귀신이 있는 건지도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확한 사유나 왜 귀신이 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분명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들어왔냐고 하는 거 보니까는 귀신 자체가 지방령인 것 같고 정말로 주인 아저씨와의 연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지방령의 경우 최대한 건들지 않는 쪽이 좋은데 그리 나쁜 귀신은 아닌 것 같아 다행이네요. 방에 집착이 있는 귀신일 텐데 그걸 침범하는 순간 절대로 좋은 일은 안 일어날 것 같네요. 하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한테 달려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로 소름이 돋더군요. 그 뒤로는 퇴직한 경찰관분이 학교 보안을 담당해 주셨고 애들을 상대로 그 여자에 대해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까지도 그랬지만 얼마 전까지도 계속 보초를 서주시는 것 같았죠. 등하교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엄마 아빠가 돌아가면서 해주셨고 겨우 졸업할 수 있었죠. 혹시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겁먹을까 여기에만 글을 남깁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보는 내내 빨간 마스크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귀신도 아닌 게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만들 수 있나 싶네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걸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알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게다가 끝까지 쫓아다니는 걸 보면은 학교는 어찌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기억은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고 비슷한 상황이 와도 금방 떠올라서 더 문제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해코지를 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말입니다. 제가 사는 군에는 정말 유명한 흉가가 있습니다. 아마 외지인들이라면 듣도 보도 못한 곳이겠지만 저주받은 무당 흉가로 알려져 있는 곳. 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데 옆에는 우리 군에서 제일 처음 지은 아파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도로 옆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집은 예전에 부부 무당이 살았는데 일명 벌전을 받아서 죽었다고 알려졌죠. 원래 무속인들은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해하는 비방, 굿, 방수를 쓰면 신이 노해서 벌전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벌을 받아 죽었는데 그 전에는 부부 무당은 근방에서 정말 용하기로 유명했습니다. 1970년대 TV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했던 그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신도들에게 큰 값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부적, 비방, 구슬하기 시작했고 벌전을 받게 되었죠. 부인 무속인은 뒷산에서 돈 받고 퇴마의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화전치기를 하던 중 옷에 불길이 붙어서 그대로 타 죽었습니다. 의문인 건 구슬 옆에서 돕던 다른 보살들, 악사들 모두 이 여자가 불이 몸에 붙어서 끄지도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대는데도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아무런 행동을 안 했습니다. 다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여자 무당은 수덩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은 뒤였죠. 부인이 벌전을 받아 죽었으면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미 돈에 정신이 팔려서 남편 무당은 계속 남을 저주하는 일을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신병이 온 사람에게 내림굿을 해주고 작두를 타던 중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어버립니다. 그 뒤 그 집에 한 부부가 이사왔습니다. 30대 부부였고 자식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집에 강도가 들었고 아내는 2층 계단에서 눈에 칼이 박힌 채 발견되어서 한바탕 동네가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은 부엌에서 목을 찔렸는지 입과 찔린 목에서 피가 끊임없이 나와서 부엌이 피바다가 됐다는 풍문만 들었죠. 자식들은 2층 자기들 방에서 입에 양말이 물려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들 말로는 질식사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엄청 쉬쉬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철거하고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 집을 밀려고 할 때마다 사고가 터졌고 인부 여럿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그 집만 빼고 그 집 주위로 아파트를 지었죠. 그 뒤 한 2년간 집이 텅 빈 집으로 있다가 또 한 부부가 이사왔습니다. 이 부부는 40대였는데 70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고 슬아의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이상한 겁니다.
갑자기 며느리 블라우스를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손주 교복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녀서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다고 수군댔죠. 어느 날부턴가 이 부부가 이유 없이 엄청 싸워대는 겁니다. 진짜 금슬 좋던 부부가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물건 던지면서 매일같이 싸워댔습니다. 심지어 이 아들도 이상해져서 모범생이었던 놈이 학교에서 갑자기 미친놈처럼 실실 웃고 책상에 머리를 박아대고 여자 화장실 숨어서 여자애들을 놀래키기도 했죠. 학교 창고에서 죽은 쥐 시체를 가져와서 마치 아기 다루듯이 하고 다녀서 애들이 피하는 놈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제는 저 죽은 무당 부부가 저주를 내리는 거 아니냐고 엄청나게 수군거렸습니다. 정상이던 가족들이 저 집에 이사오고 나서 다 이상해졌으니 상식적으로 봐도 집이 이상하다는 결론이 나왔죠. 보다 못한 마을 부녀회장이 이 집 엄마에게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무속인이라도 불러서 굿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이 부부는 타 종교였던 터라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추석 때 이 집 남편이 자기 아들, 부인, 아버지를 다 살해하고 자기도 뒷산에 가서 목매달고 자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남편이 죽은 곳은 20년 전 여자 무당이 굿하다가 불타 죽은 그 장소였고 마을 노인들은 무속인 부부의 저주라고 확신하고 다녔습니다. 그 뒤 이 집은 아예 사람이 안 살게 되었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셨는데 사람들은 노인분들은 오늘 내일 하니까 넘어갔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으로는 2주에 1명씩 죽어나갔습니다. 보다 못한 마을이장이 이러다가 다 죽겠다고 무속인을 불러다 굿을 했죠. 굿을 하면서 의식을 하던 무속인이 갑자기 까무라치더니 이 집은 우리 집이야. 절대로 아무도 못 들어와. 이 집에 손대는 것들은 씨를 다 멸할 것이야. 이런 말을 하고는 피 한 바가지를 토하더니 그대로 쓰러지더군요. 정신을 차린 무속인은 그 길로 나는 절대 해결 못한다고 도망갔습니다. 이걸 가지고 용하다는 무당들을 찾아가 본 결과 대부분 벌전을 받은 무당 부부의 저주라고 했답니다. 다행히도 무속인이 구슬한 뒤에는 마을의 줄초상을 멈췄지만 30년이 거의 다 지난 지금도 그 집은 흉가처럼 그대로 있습니다. 군청에서 그 집을 용역업체 시켜서 밀려고도 했지만 그때마다 기사가 사고로 죽거나 담당 공무원이 변을 당하던가 안 좋은 일만 생겨서 여전히 흉가로 남아있습니다. 죽고 있는 건지 숨이 멎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놀라고 시커먼 저 뒤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서 시겁했습니다. 너무 공포스러우니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뜨더군요. 문 너머는 흰 도화지에 먹물을 쏟은 것처럼 새까맣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는 바람에 연락도 못 돌렸고 친구 어머니만 겨우 연락이 와서는 내용을 전달받았던 겁니다. 같이 있던 친구들도 충격을 먹고는 한참을 있다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6월 19일 119 구조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본인이 나주의 드들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물에 뭔가 걸려서 살펴보니 아무래도 강바닥에 자동차가 차문이 모두 열려 있었고 사망 시각으로 추정해보면 분명 야간에 주행했을 것인데 전조등이 꺼져 있었. 결국 이러한 의문점을 풀기 위해 형사들이 끈질긴 노력을 이어갔고 제보자가 남편의 친구인 것을 피보험자를 김씨로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3개의 보험을 연달아 가입했죠. 6월 6일 밤 11시경 결국 김씨는 어머니에게 남편이 강가에서 부른다는 마지막 통화 기록을 남긴 뒤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운전 연수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김씨를 운전석에 앉히고 아직 기어가 중립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차를 떠밀어 다시 인정했지만 심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이 과속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